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위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위라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단위라는 낱말을 한번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단위, 예를 들어 화폐 단위다, 무게 단위다, 뭐 부패 단위다, 단위를 변환한다, 뭐 국제 표준 단위다. 단위라는 게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죠? 문장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요구한다. 조직을 100명 단위로 결성한다. 보수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한다. 굉장히 많이 쓰는 이 한자 말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자를 알더라도 그 뜻을 알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물론 대체적인 어떤 개념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씁니다만은 왜 한자로 이런 단위란 말을 썼을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원, 유래라 할까. 네. 한자로는 단위는 헛단자예요. 그렇죠? 헛이다, 하나다. 위는 이제 자리다, 위치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를 보면 단위,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의 단위다 할 때 이 단위를 왜 쓸까? 좀 궁금해집니다. 헛단자는 일단 이런 것이다. 어떤 무게의 모양이다. 위에 이렇게 뭔가 세우고 이렇게 뭔가 포탈, 돌을 쏜다든지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찌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무게의 모양이 헛 하나라는 뜻으로 쓰였다. 왜 그렇게 쓰였느냐 하는 것은 이견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사람이 개인의 무기로 가지고 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옛글자는 이렇다. 위는 자리다. 자리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다. 이 설립자죠.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자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일단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물의 길이, 넓이, 무게 등을 수치로 나타낼 때 그 기본이 되는 기준이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이 설명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대략 이런 개념을 쓰고 있다. 그래서 무게 단위다, 화폐 단위다. 이것을 순우리말로 나타낸 사전이 있어 보니까 하나치다. 하나치. 그래서 이 치자를 한자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국어사전에는 한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자로 쓰더라도 하나 값이다. 값어치를 얘기할 때 값침으로 하나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것은 어떤 하나치를 얘기한다. 또 다른 쓰임새를 보면 하나의 조직 따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를 얘기한다. 조직을 100명 단위로 결성한다. 100명을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한다. 이런 때 우리가 단위를 쓴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일정한 학습량을 뭐랄까요? 시수라고 할까요? 몇 단위의 수업이다 할 때 흔히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일주일에 1시간이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몇 단위다. 이런 그런 의미로도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씁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것이 단위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쓰느냐 해서 글자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단위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위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단위라는 하나치에 해당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헛, 하나, 그리고 자리 이것이 그래도 조금 가까운 의미가 아닐까 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 이 단위라는 것은 헛자리다. 헛, 하나의 자리다. 그렇죠? 하나의 자리. 그것은 자리 하나를 뜻한다. 이 자리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같은 자리를 셈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위라는 낱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 단위라는 것이 불교의 용어로도 나옵니다. 불교의 선종, 참선을 중심으로 한다 할까요? 선종에서 성당, 스님들이 말하자면 참선하는 건물을 얘기한다. 성당 안에 명패를 붙여 지정한 자리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참선을 할 때 스님들이 쭉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한다. 그것이 단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 단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뭔가 무게의 단위다, 무슨 단위를 변환한다 그런 설명에서 나와 있는데 불교와 관련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불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대체적으로 번역을 해보니 한자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어 단위는 본래 불교 용어다. 본래 불교 용어다. 그리고 이것은 선종사원에서 수행성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 장의 공간이다. 한 장의 공간. 예, 한 장의 공간이라는 것을 일본 사전에서는 다다미 한 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한 장의 공간을 가리켜서 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한 장이기 때문에 헛단자를 썼다. 그리고 또는 단위다. 하나로 정해놓은 위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단위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나의 구간, 하나의 정해진 구간을 단위라고 말하게 되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단위의 어원과 유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위키피디아나 중국의 위키피디아에도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일본의 위키피디아 사전에서는 우리가 단위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 불교 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다미 한 장 크기를 기준으로 했다. 그것을 말한다. 그림으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여기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개인 이름표가. 네, 개인 이름표가 있고 뭐 자기 신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씩 앉아있는 이 위치가 다다미 한 장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다다미의 정확한 규격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자리 하나씩 해놓은 이것을 단위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단위라는 낱말이 나왔다. 이렇게 일본 위키피디아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사전을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 단위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쓰는 길이, 무게, 양 등 수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1837년에서 47년 사이에 나온 어떤 사밀계종이라는 화학책입니다. 물리 화학할 때 화학책을 만들 때 거기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사물의 비교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 이과 비슷합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어떤 물리나 수학이나 화학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어떤 단위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한 단위라는 낱말은 1886년에 처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선종에서 성당의 자리라는 그런 말로 단위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13세기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사전 위키피디아도 대체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연도나 이런 식으로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예전부터 막 그런 말은 있었다라고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 국어 사전에서 어떤 학점을 나타내는 것, 그렇죠? 졸업 등 자격을 산정하기 위한 학과 이수 계산의 기준, 학점 비슷한 것. 그러한 의미로서의 단위라는 말은 1952년에 상당히 말하자면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말이다.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란 말은 선종의 어떤 참선을 하는 자리, 다다미 한 장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는 이미 13세기에 나와 있고 그것이 화학용어로서 쓰는 것은 말하자면 19세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한 낱말이 이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원단이란 말. 저도 원단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원단위가 있고 원하고 띄워서 쓰는 원단위 두 개의 낱말을 또 우리가 접할 수는 있습니다. 띄우지 않고 쓰는 이 원단위는 이 원자를 붙여서 원단이다. 어떤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료, 노동력, 설비 따위의 기준량이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투입됩니다. 원재료도 되고 기름 같은 것도 되고 또 사람의 인력의 시간도 되고 설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재료가 쉽게 말해서 재료로 갈 때 그 재료에 하나하나 한 단위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것이 이제 원단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 원가 계산을 할 때 표준 원가 계산을 할 때 그것만 있으면 물건 숫자만 곱하면 총 비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나 어떤 합리화 계획 등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이 원단이라는 것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생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원단이란 낱말이 있고 또 띄워서 쓰고 한글로 쓴 원. 여기서는 원이 한자인데 한글로 쓴 원은 우리나라 돈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는 원이죠. 원은 한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자 없는 한글로만 쓰는데 원 단위라는 것은 그렇죠. 뭘 계산을 할 때, 자, 원 단위까지 계산하자. 100단위에서 자르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원 단위, 1000원 단위, 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로, 뭐 또는 1000만원 단위, 억 단위로 표시하라. 뭐 이렇게 할 때는 원 단위일 때는, 띄우고, 원 한글로 쓰고 띄우고 단위라고 쓰는 그런, 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법정 계량 단위다. 법으로 정한 계량 단위. 이것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에 의해서 정하는 상거래와 어떤 정명용 단위 이런 것을 이제 법정으로 계량 단위다. 우리가 어떤 계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을 법정 단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에 설명해 보면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다.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는 기본 단위가 있고 7개가 기본 단위고 유도 단위가 43개, 특수 단위가 53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용이 된다. 이 기본 단위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한 7개 단위다. 7개 단위가 기본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정한 국제단위계, SI라고 해서 국제도량형국이라는 BIPM이라는 곳에서 정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7개의 기본 단위, 길이, 질량, 무게죠. 시간, 전류, 온도, 몰 질량, 광도 이렇게 해서 길이는 미터다. 질량은 킬로그램이다. 시간은 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는 미터 할 때는 M으로 한다. 소문자 M으로 써야 됩니다. 소문자 M. 그리고 킬로그램은 소문자 kg로 쓴다. 시간은 소문자 S. 전류는 대문자 A, 암페어다. 온도는 켈빈은 대문자 K다. 몰 질량은 몰 소문자다. 광도는 칸델라는 소문자 CD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은 막 길이하고 무게하고 부피 같은 것을 많이 쓰죠. 그때 쓰는 말하자면 기호는 전부 소문자입니다. 미터도 소문자 쓰고 센티미터도 소문자 CM으로 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밀리미터도 소문자 mm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킬로그램은 kg 소문자, 그램은 소문자 g로 쓴다.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미터를 이렇게 대문자 m이다. 킬로그램을 kg다. 이렇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부피 리터다. 리터 그렇죠. 뭐 밀리리터다. 뭐 데시리터다. 또는 리터다 할 때는 리터는 L을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도 써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터만 대문자로 써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단위에서는 전부 영문자, 소문자로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글자로 돌아가서 호단자. 이것은 오랑캐 이름을 얘기할 때는 선이라고 한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단자를 국어 사전에서는 오직 그것뿐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호치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때 이 단자를 쓴다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다. 단 며칠이라도 단 한 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때는 한자 호단자를 쓴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용법으로는 하나다, 하나로 된 것 또는 혼자라 하는 그런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우리가 쓰는 단이 들어가는 낱말, 처음에 나오는 낱말, 단일하다, 단독이다, 단순하다 말하자면 막 그런 많은 것이 이제 이 호단자가 접두사로 쓰인다. 이렇게 되죠. 이 단자가 들어가는 낱말을 보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뜻이 팍 들어옵니다. 가장 안 들어오는 것이 단위가 가장 안 들어와요. 왜 단위라고 할까? 예. 근데 나머지는 대체로 뜻이 들어옵니다. 단색이다. 한색이다. 그렇죠? 단순하다. 예. 복잡하지 않다. 하나 중심이다. 단신이다. 혼자 몸이다. 단으다. 낱낱의 말. 그렇죠? 낱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낱말이 이제 단으다. 이렇게 되죠. 단일하다. 단조롭다. 그렇죠? 단체다. 예. 이런 것은 속속 낱말이 들어옵니다. 근데 단위라 하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것은 명단이다. 명단. 이때 단은 리스트를 얘기한다. 리스트. 뭔가 리스트를 쭉 적는다. 명단이다. 이름을 쭉 적은 표를 명단이라고 한다. 이것 사주단자. 그렇죠? 뭐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그 사주를 적은 표를 사주단자라고 한다. 이때는 표를 얘기한다. 여기에서도 단은 표를 얘기한다.
그 외에는 대략 하나라는 의미로 속 들어오는 낱말이다. 필마단기다. 한 필의 말에 한 사람의 병사를 얘기한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한 필의 말을 타고 가는 그래서 필마단기라고 한다. 단도직입이다. 칼 한 자루 들고 바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애두르지 않고 핵심을 바로 들어가는 것을 단도직입이라 한다. 단행본이다. 단행본. 이것은 한 번의 출판으로 완결된 책이다. 그렇죠? 하나로 끝나는 주로마 소설 같은 것 단행본. 이것과 상대되는 것은 어떤 전집류가 있다. 그렇죠? 또는 시리즈물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출판해서 끝나는 것은 단행본이다. 이제 오랑캐 이름 할 때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우다. 그렇죠? 선우. 역사 시간에 보면 가끔 나오죠. 흉노국의 우두머리, 흉노의 황제를 말하자면 선우라고 할 때는 이 헛단자를 써서 선으로 읽었다. 자, 이 단자가 무기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그때 창과자를 옆에 붙이면 이제 싸울 전이죠. 전쟁, 전투, 전략, 전술 많이 쓴다. 활궁자로 되면 탄할탄이다. 그렇죠? 앞에 무기 비슷하게 뭔가 돌 같은 걸 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활궁자로 되면 탄할탄이다. 총탄이다. 포탄이다. 탄피다. 예. 그리고 보일시를 넣으면 선을 얘기한다. 참선, 봉선을 얘기한다. 참선한다. 선종이다. 본래 충자를 넣으면 매미선이다. 익선관이다. 익선관. 우리가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죠. 이때 넌 날개 익자에다가 착할 선자 써도 되고 매미선자를 이거 매미선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매미선을 쓴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와. 이게 익선관이다. 이게 매미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익선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심을 넣으면 끓인다. 끓일기, 끓일탄, 기탄.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할 때 끓이지 말라.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면 밝힌다. 또는 연다. 그런 의미인데 천명한다. 천명한다. 세상에 이렇게 크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천명한다. 대나무죽 아래 들어가면 소쿠리 단이다. 소쿠리. 대광줄이다. 단사표음이다. 이때는 사로 읽습니다. 밥이다. 소쿠리에 넣은 밥. 일종의 도시락이다. 그리고 표음, 표주박에 들어있는 물이다. 그래서 소쿠리 밥과 표주박의 물이다. 그것은 아주 가난하고 청빈한 것을 얘기할 때 단사표음이다. 네, 오늘 단이란 말을 살펴봤습니다만 한중을 같이 쓴다. 그렇죠? 근데 신자체는 위에 입구 두 개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중국에서는 여기서 가운데 그 하나 빼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헛단자를 쓰고 있다. 네, 오늘 단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의미가 뭐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업과 관련된 곳에서는 원단이라는 막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